30년 차 부장이 은퇴 후 편의점 알바를? 왜 월급이 반토막 났을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좀 쉬고 싶잖아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 실려 다니던 출근길, 보고서에 시달리던 밤샘 야근, 사람에 치이고 업무에 짓눌렸던 지난 세월, 그렇게 3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바쳐온 삶이라면 이제는 좀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진짜 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인생. 일하며 좋아했던 것도 잠시,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 딱 한 단어가 떠오르죠. 다시 일해야 하나. 실제로 60대 이상 인구의 4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계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30년 동안 부장까지 올라갔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 그리고 왜 그가 지금은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사례: 부장님 알바하신대요. 63세 김영진 씨의 재취업 일기. 김영진 씨는 국내 중견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61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4천만 원. 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조용한 삶을 꿈꿨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월 지출이 예상보다 컸던 겁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갔다고는 하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 차량 유지비, 건강검진 비용, 경조사비 등등. 결국 2년이 지나고 나니 남은 돈은 7천만 원 남짓? 국민연금은 8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돈은 매달 18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결국 그는 집 근처 편의점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회사에서 수백 명을 지휘하던 제가 계산대 앞에서 봉투 필요하세요? 를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 잔고만 쳐다보던 때보다 뭔가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현실은 냉정하다. 왜 은퇴 후 월급은 과거의 70%도 못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조금 줄여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도 돈 들어갈 곳은 끊이지 않아요. 특히 다음 3가지 요인은 은퇴자들의 지출을 예상보다 더 키웁니다. 자녀 지원, 결혼, 주택자금, 취업준비 등. 의료비: 60세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병원 방문 횟수. 물가 상승: 고정 수입 대비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반면 수입은 줄어들죠. 국민연금은 월 평균 6,080만 원 수준이고 개인연금이 있어도 3,050만 원 선.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단기직, 그것도 과거 수입의 5,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경험보다 임금이 싼 인력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실이 재취업은 했는데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사례: 월 280만 원 벌던 내가 지금은 120만 원. 66세 박정희 씨의 고백. 박정희 씨는 은퇴 후 주 3일 학원 통학 차량 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선 월 2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주휴수당 포함 120만 원 수준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시 뭔가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하지만 박 씨는 한숨도 섞어 말합니다. 문제는 그걸로 생활비가 안 돼요. 국민연금까지 합쳐야 겨우 200만 원이 넘는데 병원비나 손주 용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 씨는 은근슬쩍 이런 말도 꺼내셨습니다. 가끔은 그냥 하루 세끼 라면만 먹고 살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노후 지출을 줄이는 방법: 버티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 노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에요. 아껴야 할 곳과 쓰더라도 관리해야 할 곳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를 우선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1. 고정 지출부터 구조 조정하라. 가장 먼저 점검할 건 고정비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차량 유지비 등 매달 자동이체 되는 지출부터 쭉 정리해 보세요.
특히 자녀 보험이나 과거 직장 시절 가입했던 중복 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2. 주거 형태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혼자 사는 노부부가 30평대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주택연금, 소형주택 전환, 임대 전환 등을 통해 한 달 생활비를 5만 100만 원 줄인 사례가 많습니다. 3. 용돈이 아닌 가족 재정 분리를 실행하라. 많은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 간의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하지 않으면 부모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사례 우리 둘이 월 130만 원으로 잘 살아요. 70대 노부부의 생활 설계. 이경자 71, 한상우 74 부부는 5년 전부터 지방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 2인 합쳐 130만 원 남짓. 그런데도 늘 웃음이 가득해요. 비결은 단순했어요. 모든 지출을 종이 가계부로 관리하고 매달 한 번 지출 회의를 하셨거든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옷은 중고장터나 나눔, 취미는 걷기와 마을 도서관 활용.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많이 벌어서 많이 썼어요. 지금은 적게 벌어도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통장 잔고가 예측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마무리하며 다시 일하게 된 우리 그것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 먹고 편의점에서 일하면 자존심 안 상해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30년을 일해놓고 노후에 불안해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도 모두 더 나은 삶을 향해 용기를 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돈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앞서 이야기한 30년 차 부장이 은퇴 후 편의점 알바를 하는 현실과 노후 지출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특히 내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라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하겠습니다. 1. 재취업 시 월급이 70% 이하인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까? 먼저 왜 재취업 후 월급이 과거의 7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지부터 분석해 볼게요. 일단 은퇴 후 재취업 시장에서 60대 이상 구직자의 월급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임금 구조와 업무 강도의 차이예요. 기업은 젊은 직원이나 중장년층에게 그만큼의 업무 강도와 책임을 기대하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줬지만 은퇴 후 재취업은 대체로 단순 반복 업무 위주라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계약 형태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 중심이라는 점이죠. 정규직 때는 연봉 기준 월급이었지만 지금은 시급 혹은 1급으로 계산돼 월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셋째, 고용주 입장에서 경험보다 비용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즉, 고령자를 채용해도 예전처럼 연봉을 주기는 어렵다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쌓은 경력을 살려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는 거죠. 실제로 60대 중반의 이모 씨는 은퇴 후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비슷한 분야에서 월 150만 원가량의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일을 하려면 관련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2. 노후 지출을 줄이는 디테일한 방법들. 지출을 줄인다는 건 무작정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소비 패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험 재검토.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보험 상품도 달라지고 중복 가입도 많죠. 특히 암보험, 실손보험 등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거나 줄이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만 매달 10만 원씩 줄여도 1년에 120만 원이 절약되니까요. 통신비 절감. 휴대폰 요금제, 인터넷 요금 등은 통신사마다
할인 혜택이 많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는 해지하세요. 최근 60대 이상 대상 맞춤 요금제도 많아서 월 12만 원 절감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비용 관리.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체크하고 불필요한 대기 전력 차단, LED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습관을 들이면 연간 몇십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3. 주거비 절감과 주택연금 활용. 많은 은퇴자들이 주거비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실제로 60대 이상 12인 가구 중 약 15%가 주택연금을 통해 월 4,07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 김씨 부부는 30평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보태면서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하더군요. 만약 아파트 대신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등을 줄이는 효과가 커서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4. 가족 간 경제적 분리와 용돈 조절법. 가족 간 경제적 관계가 얽혀 있으면 노후 생활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가 무리하게 지원하다가 자신이 곤란해지는 사례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경제적 독립이 노후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월 10만 원 이상은 조심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자녀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 상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만 무조건적 지원은 위험합니다. 5.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 전략. 의료비는 노후 지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건강검진, 약값, 입원비 등 지출이 만만치 않아요. 이럴 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없는 약이나 치료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노인틀니 보청기 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많아요. 6. 재무 전문가가 추천하는 노후생활비 산출법. 많은 분들이 내가 은퇴 후 얼마를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월 지출을 크게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나누고 필수 지출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필수 지출은 식비, 주거비, 의료비, 공과금 등이고 선택 지출은 취미, 여행, 외식 등입니다. 만약 월 180만 원이 필요하다면 먼저 필수 지출이 130만 원인지 선택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지출에 맞춰 국민연금, 개인연금, 재취업 소득을 합산해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 은퇴 후 월급이 줄어드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무조건 벌어보려 하지 말고 내 능력과 건강, 상황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일 때는 내가 왜 이걸 쓰는지, 정말 필요한지 질문하며 나 자신을 위한 소비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노후 금융 상품, 세금 혜택, 복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은퇴 후 재취업과 노후 지출 문제는 쉽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분명 극복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돈을 아끼는 것보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